안녕하세요. 꽃사슴TV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 가진 것이 없다면 운으로 승부하라. 시바무라 에미코 지음, 출판사 라이스 메이커입니다. 이 책의 저자 시바무라 에미코님은 사이토 히토리의 첫 번째 제자이자 긴자 마루칸 시바무라 그룹의 대표입니다. 홋카이도에서 태어나 18살 때 사이토 히토리를 만났습니다. 사이토 히토리가 전국 고액 납세자 순위에서 1위가 되었을 때 전국 86위를 기록했죠. 현재까지 사이토 히토리의 가르침을 스스로 실천하며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그릇이 있습니다. 프롤로그입니다. 일본 최고의 부자 히토리 씨의 성공 비결. 저자에게는 30년 가까이 스승으로 모셔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긴자 마루칸의 창립자로 1993년부터 12년 연속 전국 납세자 순위 10위 이내에 등재된 사이토 히토리 씨입니다. 저자는 이분을 젊고 좋은 남자, 특히 맑고 예쁜 눈동자를 좋아하신답니다. 이런 멋진 히토리 씨가 어느 날 누구라도 성공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매력입니다. 자, 그럼 매력이란 뭐냐? 매력은 끌어당기는 힘과 비슷한 건데요. 지구에게는 인력이, 사람에게는 매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우주에는 우주 저금이라는 것이 있고 매력적인 일을 하면 플러스가 되지. 이 책에서는 히토리 씨로부터 배운 운을 끌어당기는 비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결을 알아볼까요? 이 책의 목차입니다.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장, 가진 것 없는 당신을 성공으로 이끄는 운의 법칙. 2장, 다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매력의 법칙. 3장,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나는 즐거움의 법칙. 4장, 다른 사람의 마음에 빛을 밝히는 사랑의 법칙입니다. 자, 그럼 1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가진 것 없는 당신을 성공으로 이끄는 운의 법칙 중 불황의 시대 상품보다 중요한 가치입니다. 지금은 디자인의 시대야. 품질은 일단 안심한 상태에서 디자인이나 색상을 보고 선택한 시대가 된 거야. 물론 좋은 상품도 만들어야겠지. 하지만 그것을 파는 사람의 매력이 더해져야 하나의 물건이 완성된다는 걸 알아야 해. 앞으로는 인간적인 매력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마음을 풍요롭게 가져라. 행복해져라. 그리고 사랑을 표현해라. 다음은 사람이 따르는 말, 사람을 내치는 말입니다. 매력이 없는 사람은 말이지 찬찬히 보면 반드시 매력이 없는 말을 하고 다녀. 불경기네요. 한 번 정도 말했다면 괜찮아. 하지만 불경기라는 말이 입에 붙었거나 푸념만 늘어놓는다면 매력이 없어. 아무리 불황이라지만 확실히 잘 되는 가게도 있는 거 보면 우리도 열심히만 하면 못하리라는 법이 없잖아?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매력적이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할게. 매력이란 뭐냐? 간단해. 매력적인 말을 하고 매력적인 행동을 하는 거야. 단지 그것뿐이야. 지금 자신이 하는 말이 매력적인지를 생각해봐. 다음, 생각의 힘, 생각하는 사람만이 성공한다. 매력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두뇌 노동자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어.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해야 돼. 두뇌 노동자는 과시하지 않아. 항상 웃는 얼굴이고 살아가는 동안 계속 배워서 자기 영혼의 레벨을 향상시키는 거야. 항상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이 되어야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해질 수 있어. 웃는 얼굴로 사랑이 담긴 말을 하자. 지금 여기에서 자기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이 담긴 얼굴과 사랑이 담긴 말을 하는데 전력을 다하는 거야. 정도를 지키는 현명한 사람. 명예나 지위가 매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어. 명예란 뭘까?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야. 과시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어리석어. 명문대 출신이라며 과시하는 사람은 바보야. 과시하면 기피 당하게 되지. 현명한 사람이란 중용을 지키는 사람이 아닐까 싶어. 일이든 뭐든 다 그렇지만 생각도 그래.
현명해져야 해. 행복하게 산다는 건 그런 거야. 다음은 경제시대에 걸맞는 프로가 되는 법이야. 앞으로는 인간적인 매력으로 승부해야 하는 시대야. 하지만 지금이 경제시대라는 걸 인식하지 않고서는 당신의 매력을 살릴 수 없어. 지금은 경제시대인 만큼 경제성이 없거나 생산성이 나쁜 사람은 도태되고 말아. 지금이 경제시대라는 걸 순순히 받아들인 다음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줘라. 모두들 장사가 조금만 잘 된다 싶으면 바로 확장을 해버려. 그러고는 좀 실력 있다고 알려져 바빠지면 푸념을 하지. 바빠서 지긋지긋해. 그러다 결국은 시건방진 말을 하지. 일주일 정도 여행 좀 다녀올게요. 안 돼. 그런 덜 떨어진 말을 해서는. 파리에서 패션쇼가 열리는데 새로운 메이크업을 배워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듣는 사람은 사장님이 많이 바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해. 폼나는 사람이 성공한다. 폼나게 산다는 건 겉만 번지르르하게 살아간다는 말이 아니야. 예를 들어 부하 직원의 실적이나 성과에 대해서 윗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건 홍길동 사원이 해낸 겁니다. 반대로 아랫사람이 실수나 실패를 했을 때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는 것. 이건 제 책임입니다. 폼나게 살아야 하지 않겠어?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 호랑이 같은 강인함과 보살의 마음. 자기보다 약한 상대가 하는 말을 듣고서 야박하거나 미련한 말로 응대하는 사람은 매력이 없어. 강하다고 해서 남에게 상처를 줘서는 안 돼. 호랑이와 같은 강인함이 있어도 마음속에는 보살의 마음이 있어야 해. 그러면 호랑이가 날개를 달아 하늘을 나는 격이지 않겠어? 이런 사람에게는 부드러움이 있어. 그 부드러움이 있기에 매력이 있어. 불황이란 매력 있는 것과 매력 없는 것이 선별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 불황은 장사꾼을 키워 매력적인 인간이 되어야만 장사로 성공할 수 있어. 마음에 그릇을 키우면 사람이 따라온다. 완벽이란 말이 있지? 하지만 완벽을 기하면 인간의 그릇은 작아져 버려. 남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좁은 그릇이 되면 그게 심해져서 자기 자신까지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살해버리는 사람도 있어. 요컨대 넓어야 된다는 거지. 커지라는 거야. 윗자리에 있는 사람의 경우 능력이 있고 지혜가 출중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아. 최종적으로 그릇의 크기, 매력이 중요한 거야. 이것이 있으면 사람이 따르기 마련이야. 지금까지 1장 가진 것 없는 당신을 성공으로 이끄는 운의 법칙 들려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2장 다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매력의 법칙 들려드리겠습니다. 상대의 자기 존재감을 만족시켜라. 인간은 자기 존재감을 살려주는 사람을 매우 좋아해. 사람들은 자기 존재감을 갈망하지. 상대가 대단해졌다면 잘됐다고 말해줘. 남의 자존감에 상처를 입혀서 자신의 자존감을 끌어올리려 하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서 귀하고 소중하다는 평을 들을 수 없어. 그러니까 우선 스스로 자존감이 넘치는 인간이 되어야 해. 그러고 나서 사람들에게 자존감을 전해주어야 하는 거야. 78%면 만족한다. 유대인의 법칙 중에 78대 20이라는 것이 있어. 이 말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최고 78%라는 얘기지. 예를 들어 78%의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22%의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거지. 그러니까 78%가 만족한다면 그게 최고인 거야. 나머지는 마음의 여유를 갖는 일뿐이야. 하지만 사실은 60% 이상은 바라면 안 돼. 최고 78이지만 최고는 없어. 회사든 사람이든 간에 70, 80%를 바라게 되면 괴로워져. 인생을 너무 낮게 어림잡는 것도 좋지 않지만 너무 높게 바라보면 스스로 힘들어.
그러니까 50이나 60에서 최고의 기분을 느끼지 않으면 안 돼. 그런데 세상에는 30%도 남의 마음에 들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는 안 되지. 행복이란 깨닫는 것.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니야. 단지 태어나길 잘했어 라는 말을 하게끔 만드는 거 바로 그거야. 나도 행복, 너도 행복, 잘 됐어. 행복이란 건 깨닫는 거야. 태어나길 잘했어. 지금 여기가 최고야 라는 생각을 하면 마음에서 빛이 나. 그리고 그 빛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빛을 밝힐 수 있어. 다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매력의 법칙. 99%는 즐기고 나머지는 진지하게. 히토리 씨는 일본 고액 납세자 순위에 들어갈 정도로 부자야. 하지만 그는 과시하지 않아. 자사 빌딩이나 초호화 저택을 짓지도 주식도 하지 않아. 그저 담담하게 일할 뿐이야. 난 장사가 좋아. 하지만 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는 것도 잘하지요. 놀이에 대한 기본 자세라는 것을 갖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즐깁니다. 이 책을 쓸 때 그는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해요. 나를 굉장하다거나 멋지다는 식으로는 절대 쓰지 말아줘. 나는 장사꾼이라 장사를 하고 있는 것뿐이야. 장사꾼이면 장사해서 돈을 모으는 게 당연하니까. 그저 운이 좋았지. 내 99%는 즐거움이고 나머지는 진지함이지. 매력의 법칙, 즐거움은 즐거운 생각으로부터. 히토리 씨가 여행에서 돌아오면 항상 하는 말이 있다고 해요. 이번엔 모두 함께 갈까? 그렇게 해서 히토리 씨의 차를 타고 여행을 떠납니다. 시골, 논밭 한가운데, 하지만 즐겁습니다. 도중에 도로 옆에서 시골 아낙네가 파는 매실장아찌나 경당 같은 걸 사 먹으면서 한껏 들떠있기도 하죠. 내 즐거움은 물건도 테크닉도 아니야. 생각이야. 생각이 즐겁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어디에 있어도 즐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토리 씨와 함께 있는 우리들도 즐겁습니다. 즐거움이란 생각하기 나름이다. 나에게는 나만의 개성이 있고 그것이 나의 매력이다. 히토리 씨는 타인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 한 사람 한 사람의 매력이 꽃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줍니다. 사람에게는 제각각 개성이 있고 그 개성에 좋고 나쁨은 없다. 개성은 그 사람이 지닌 매력의 핵심이다. 그 개성이 빛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내 임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한계란 알고 보면 자신의 두려움일 뿐. 인간에게 한계는 없어. 인간은 마음먹은 일은 뭐든지 할 수 있어. 제약을 만드는 것은 일종의 두려움이야. 가끔 나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너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지 않아? 인간이란 새로운 일을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을 느끼고 움츠려들지.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건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극복하는 일이야. 싫은 일이니까 한계를 만드는 거야. 하지만 그 싫은 일을 조금만 해나가면 한계는 뛰어넘을 수 있어. 그러면 즐거워져. 그리고 남과 비교하면 안 돼. 항상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출발점에서 어느 정도 자신이 올라갔는지를 살펴봐야 해. 우리는 히토리 씨의 이런 가르침에 따라서 매일매일 즐겁게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고 있답니다. 성공의 지름길은 한 단계 위를 지향하는 것. 히토리 씨는 10명의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는데 그 가르침은 항상 지금의 나보다 한 단계 위에 오르기 위한 수업입니다. 한 단계 위에 공부를 하면 반드시 기회가 와. 신은 한 단계 위를 지향하며 준비해 놓은 사람에게 그때까지 습득한 것을 배운 대로 해보라며 기회를 주거든. 인간이란 끊임없이 한 단계 위를 지향하면 계속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어. 자신이 조금씩 발전되어 가는 것은 너무나 재미있는 일이지. 그래서 한 단계 위란 것이 힘들게 생각되지만 사실은 가장 편한 거야. 지금까지 2장 다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매력의 법칙 들려드렸습니다.
3장에서는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나는 즐거움의 법칙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즐거움의 시대다. 이제부터는 즐거움의 시대야. 지겹고 힘든 일도 즐겁게 하는 시대란 얘기야.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 할 게 아니란 거지. 공부도 그래. 강요에 의해 하는 게 아니라 놀이를 하듯이 즐기면서 하는 거야. 손님이 돈을 지불하고 상품을 사는 것도 거기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해. 모든 게 다 즐거움이 없으면 성립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바로 즐거움의 시대야. 즐겨 하는 말이 운명을 좌우한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이렇게 말하면 마음은 순식간에 바뀌지. 그런데 사람들은 나쁜 일이 일어나면 나쁜 말을 입에 담더라고. 나쁜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기분이 나쁠 때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기분이 좋아. 모든 것은 말에서 비롯돼. 장애물이 생기면 피해가면 된다. 살다 보면 곤란한 일에 부딪힐 때가 있어. 그럴 때마다 일일이 싸우지 말고 현명하게 대처해야겠지? 곤란한 일이 생긴다면 지혜를 짜내서 앞으로 나가면 되는 거야. 히토리 씨는 곤란한 상황을 싫어합니다. 눈앞에 곤란한 상황이 생기면 슬슬 피해갑니다. 다만 그것은 도망치는 것과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내 성격은 물과도 같지. 물은 어떤 장애도 피해서 바다로 흘러가잖아. 물이 흘러가는 곳에 바위가 있다고 바위라는 장애물을 어떤 식으로 제거하려고 하지 않아. 물은 바위가 있으면 그 옆으로 돌아서 앞으로 나가. 움푹 팬 땅이 있을 때는 그것을 물로 가득 채우고는 또 다시 앞으로 나가. 그렇게 해서 바다를 향해 가는 거야. 다음은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태어났어. 그러니까 우선 자신이 행복해져야 해. 자신이 행복하지 않으면 타인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어. 나는 양초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양초는 자신을 태우면서 주위를 비추잖아. 그리고 자신의 불꽃을 다른 양초에게 나누어줘도 불꽃이 줄어들지 않아. 그렇게 타오르다가 마지막 순간에 가장 큰 불꽃을 내지. 나도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빛을 밝히면서 살아가고 싶어. 난 내 인생의 테마를 희극이라고 생각해. 무슨 일이 있어도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인생을 만들어가고 싶어. 즐겁고 재미있고 행복한 인생을.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이 말을 하자 마음속에서 사랑이 생겨나고 풍요로운 기분이 들었다. 지금까지 3장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나는 즐거움의 법칙 들려드렸습니다. 4장에서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빛을 밝히는 사랑의 법칙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고 그대를 사랑합니다. 가을이 되었다. 회장님, 가을은 쓸쓸한 계절이잖아요. 그런데 전 그 쓸쓸함이 너무너무 심해요. 그러자 히토리 씨가 가을은 쓸쓸하다가 아니라 맛있다야. 쓸쓸한 기분을 바꾸는 건 간단해. 이렇게 따라해봐. 나는 나를 사랑하고 그대를 사랑합니다. 친절함과 웃는 얼굴을 늘 보여줍니다. 남의 험담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장점을 칭찬하려 노력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다. 나를 사랑하고 그대를 사랑합니다. 사람은 사랑과 빛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간이란 원래 신의 사랑과 빛으로 만들어졌거든. 인간 자체가 사랑과 빛의 덩어리인 거야. 그러니까 어둡게 살아가기보다 자신이 사랑과 빛의 덩어리라는 것을 깨닫고 사랑을 드러내고 밝게 살아가는 편이 좋아. 원래가 그런 거야.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돼. 그렇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어. 행복이란 사실 아무런 수고도 필요 없는 거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남는다. 있지, 나는 소중히 여기는 것이 남는다고 생각해. 나는 손님을 소중히 여기고
장사도 소중히 여기고 돈도 소중히 여겨. 하지만 그 이상의 10명의 제자들이 소중하고 마루칸의 사람들 전원이 소중해. 그러니까 나는 소중한 사람들 모두에게 둘러싸여 있는 거야. 소중한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는 인생이야말로 최고의 인생이야. 나는 돈, 장사, 손님 모두 소중하고 사랑해. 하지만 육체가 없어져 내 영혼이 고향인 천국으로 돌아갈 때 그것을 가지고 돌아갈 수는 없어. 영혼의 고향으로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건 이 세상에서 받은 것 사랑뿐이야. 사랑을 전해주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즐겁게 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다는 기억밖에 가지고 갈 수 없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소중히 할 것인가 하는 문제야. 다른 사람의 마음에 빛을 밝히는 사랑의 법칙 마지막입니다. 주운 돌이 다이아몬드로 바뀔 때. 히토리 씨의 매력은 사고방식이고 그의 성공 비결은 그 정신에서 나왔습니다. 돌을 주었는데 다이아몬드로 바뀌는 사람이 있어. 내가 가르쳐줘서 성공한 게 아니라 내가 한 말을 듣고 성공을 만들어낸 거지. 히토리 씨는 늘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한 배우고 계속 배워서 내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야. 저 역시 히토리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사람이 따르고 돈을 부르는 부의 시크릿. 가진 것이 없다면 운으로 승부하라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이 책은 얼마 전에 나온 신간이고요. 책 속에는 더 좋은 내용이 많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상 꽃사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